안녕하세요, 피자카림입니다. 오랜만에 키보드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IKBC S200입니다. 해당 제품은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정발은 당연히 안됐기 때문에 저 역시 타오바오를 통해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위에나로 299 위안으로 한화로 약 52,000원 정도의 가격대를 보유 중이고요. 저는 출시 당시 할인 가격인 280위안, 즉 48,000원에다가 배대지 비용 7,600원을 포함해서 약 55,6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리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제원입니다. 정발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정보가 한정적이고 제품 무게를 제외한 제원은 제가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이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참고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로 가로 길이는 약 345mm, 세로 길이는 약 138mm, 무게는 약 0.749kg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높이는 바닥과 상판의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했고요. 제일 낮은 부분은 1.5cm, 제일 높은 부분은 1.8cm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키보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일반적인 텐키리스 배열에서 백스페이스와 엔터, 쉬프트의 길이를 줄여서 좀 더 컴팩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오히려 타이핑을 할 때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는 키보다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살짝 적응이 필요했지만 이 정도는 누구나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S200은 키보드의 두께가 2cm가 채 안되고 좌우 베젤을 최소화시키고 또 스테빌 길이를 줄였기 때문에 상당히 컴팩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게마저 0.75kg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휴대성에 있어서는 텐키리스 배열 키보드 중에서는 아마 최상위,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키보드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S200은 블루투스가 아닌 RF 2.4GHz 무선 연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을 위해서는 AAA 사이즈 건전지 2개가 필요합니다.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기본적으로 AA 건전지 2개가 들어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음소거, 볼륨 조절, 배터리 상태, 계산기 버튼, 전원 버튼 등이 있고 좌측 상단에 배터리 표시를 위한 인디게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키보드를 뒤집어 보면 5개의 고무 범퍼과 1칸짜리 높이 조절 단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건전지를 넣어주는 부분과 공간이 있고요. 배터리는 제조사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AAA 건전지 2개가 들어가고 하루 8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최대 반년, 즉 6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배터리 롤링 타임입니다. 무선 연결은 상당히 쾌적했습니다. 피파 온라인이나 배그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도 반응 속도와 문제와 끊긴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확실히 블루투스 무선 키보드랑은 비교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디자인을 보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게 아마 로지텍의 G913TKL 제품일 텐데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슷하고 또 무선 연결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도 게임을 하거나 반응 속도가 중요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한 가지 또 좋게 생각했던 거는 바로 건전지 방식 배터리 제품인 건데요. 우선 충전 케이블이 아예 필요가 없고 이렇게 제품을 보셔도 제품 어디에도 충전을 위한 케이블 단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디자인적 요소로서도 정말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배터리의 특성상 충전을 반복하다 보면은 배터리의 효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한다면 배터리의 효율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건전지식 제품이라면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제품 상단에 계산기를 켜주는 버튼이 있다는 점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누르면은 계산기를 켜줍니다. 이게 정말 좋은 기능인 건 맞는데 웃긴 부분은 넘버 패드는 없지만 업무를 자주 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하는 버튼이라는 게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키감입니다. 스위치는 TTC 로우 프로파일 적축 스위치가 탑재되었고 스프링 소리와 통울림은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키보드 자체가 낮다 보니까 빈 공간이 적은 건지 통울림 소리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스위치 서걱임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 스프링 소음은 몇몇 키에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바로 스테빌라이저 있습니다. 우 시프트, 스페이스바, 좌 시프트 같은 경우는 스테빌라이저가 있긴 한데 일반적인 보강용 스테빌과 달리 키보드 내부에 장착되어 있고 또 엔터키나 캡스락 같은 경우에는 스테빌라이저가 아예 없고 대신에 키캡에 자체적으로 기둥 같은 구조물이 붙어 있습니다. 스테빌이 없는 것이 장점이지만 철심이 없기에 좌우로 눌렀을 때 키 흔들림이 스테빌이 있는 키보다 더 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어 각인 같은 건 없고요. 영문 각인, 이중사출 방식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P 스위치 저도 처음 사용해 보았는데요. 일반적인 체리식 스위치에 비해서 두께가 엄청 얇아졌기 때문에 물리적인 입력 지점이 일반적인 체리 MX 스위치보다 더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TTC LP 적축의 입력 지점을 스펙만 두고 보자면 약 1.3mm 구간으로 체리 MX 스피드 은축과 같은 입력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치 입력 구간 자체가 일반적인 체리 스위치보다 짧다 보니까
그렇게 막 불편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또한 서걱임이 적어서 부드러운 타건감을 가지고 있고 키압은 스펙상 체리 적축과 동일한 약 45g으로 전혀 무겁지 않아서 장시간 타이핑 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스템의 높이가 낮고 스위치 뚜껑이 평평하기 때문에 체리 프로파일 이상 높이의 키캡과는 호환이 힘들어 보입니다. 키캡은 이중 사출 방식을 사용해서 영구적인 각인을 가지고 있고 마감도 썩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하우징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을 배합해서 이질감이 없고 고급진 느낌을 풍기기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스테빌라이저 키들의 길이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LP 키캡이라고 하더라도 교체할 수 있는 다른 키캡을 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총평입니다. 한 문장으로 먼저 정리하자면은 살지 말지 고민하지 마라가 되겠습니다. 가성비가 매우 훌륭하고 로우 프로파일이나 컴팩트한 사이즈와 같이 이 제품만의 제품 컨셉에 불호가 없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기피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첫째로 이 가격대에서 볼 수 없는 매우 훌륭한 마감이 인상적입니다. 하우징부터 디자인, 기능까지 유격 같은 거 하나 없고 흔들렸을 때 생기는 잡음이라던가 구조상, 디자인상, 설계 미스 같은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완전체 하나 같은 깔끔함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키보드와 비교해봤을 때 마감 수준은 거의 탑급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휴대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무게는 약 0.8kg가 채 되지 않고 두께는 2cm가 되지 않습니다. 가로 길이 역시 34cm 언저리로 휴대성만큼은 텐키레스 무선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은 G913TKL 게이밍 키보드 제품과 정말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로지텍의 G913TKL 제품은 아무래도 게이밍에 특화되어 있다면 이 제품은 불필요한 조명이나 다른 요소들을 제거를 해서 사무용과 휴대성에 뛰어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도 좋지만 댓글 한 개 정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